스페어 타이어 시간인데요. 예, 제가 사실 평소에 되게 수다장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잡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스페어 타이어는 쉽게 얘기하면 매거진 전체를 보면은 일종의 주석이나 사족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매거진의 목차 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또 인생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편지 쓸 때 대부분 사족에다가 중요한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코너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재밌는 시험 문제를 봤어요. 저는 좀 잡다한 걸 읽는데 어디 남의 시험 문제도 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름답고 취약하고, 그다음에 괄호치고 뭐뭐이다예요. 그러니까 행성으로서의 지구가 아름답고 취약하고 가로치고 뭐뭐이다. 영어 문제로는 beautiful하고 vulnerable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괄호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지구를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답안을 봤더니 지구가 인제 망해간다, 불쌍하다, 이렇게 지구에 대한 묘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묘사나 지구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보다는 저하고 지구와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해 봤어요. 내가 지구하고 맺는 관계.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myself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아름답고 취약하고 myself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한번 써본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쯤 되면은요. 그러니까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이 인제 쌓이죠. 도시에서는 이 낙엽을 치우기도 하고 또 이 치우는 문제 때문에 먼지 난다고 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낙엽이 떨어질 때 '그 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럴까? 좀 포식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썰렁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헐벗다고 생각하거나 나이듦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 몸의 일부인 이파리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좋은 비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한테 가장 좋은 비료는 부엽토잖아요. 한자로 썩을 부 이파리 엽, 그래서 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이파리가 땅으로 떨어져서 땅과 섞여서 비료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부엽토라고 하잖아요. 이거 제가요 초등학교 6 학년 때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한 장면이에요. 이 부엽토가, 생각을 해 보면요. 이게 약간 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엽토가 결국은 나무가 자기 몸을 먹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먹는 게 나무한테 가장 좋은 비료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카니발리즘이나 식인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나 혹은 공포나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이 남의 몸을 먹는 거는 타인이 동의를 하거나 어떤 폭력 상황이거나 혹은 시체 상태이거나, 좀 이상한가요? 이런
상태여서, 즉 식인을 할 경우에는 나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분리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자기 자신의 몸을 먹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도요. 좋은 예가 곰들의 동면이죠. 곰들이 동면을 할 때 몇십 킬로가 빠진다고 하거든요. 먹지 않고 자기 내부에 축적된 지방이나 이걸로 견디는 거죠. 인간이 하는 단식의 원리라든가 피부 이식의 원리도 결국 우리가 자기 몸을 자기가 사용하고 먹는 거죠. 요새는 백반증 치료 같은 것도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피부를 이식해 가지고 색깔을 자기 몸하고 똑같이 해요. 다시 말하면 식인이라는 게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사실 부엽토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먹고 있죠. 여기서 이제 건강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람 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뭐든 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람 고기를 안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하기가 어렵다고나 할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먹는다고 해도요. 사람의 몸이 많이 오염됐지 않습니까? 막 정크푸드 먹고 막 신선한 고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람 고기가 낫지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남미에서 냉동 삼겹살을 먹는다. 그거에 비하면 사람 고기가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신선한 고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몸에 가장 좋은 고기는 무엇인가? 그거는 결국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육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물들을 취하는 거죠. 테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자기 몸을 흙과 섞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충분하게 영양가를 흡수하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제 낙엽이 진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단풍놀이 막 이렇게 되지만, 나무는 그때 굉장한 자기의 식생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로 들어가면 저는 이 부분을 나무하고 인간하고 특별히 위계를 두지 않고 똑같은 생명체라고, 그냥 지구의 생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먹는 게 너무 잡다해요. 그러니까 나무는 딱 지만 먹잖아. 아니 자기만 먹잖아. 아니면 인제 태양이나 비나 신선한 공기, 이 정도로 그냥 자연 상태에서 누구를 해치지 않아요.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별걸 다 먹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양심적인 거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서 자기 몸을 냉장 상태로, 냉동은 안 좋잖아요. 냉장 상태로 먹으면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인제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흔한 말로 인간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맞죠. 그래서 제일 자연에게 좋은, 그리고 사람에게도 좋은 매장 방법은 그냥 땅을 파고 신문지 정도 덮고 그냥 흙으로 덮는 겁니다. 근데 좀 깊게 파야 되겠죠? 깊게 파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삽질을 하는 게. 그래서 최소한 5미터 이상은 파야 합니다. 그래야 동물들이 근처에 가지 않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인이 뭐니 막 이렇게 막 돈을 쓰지 말고
그냥 시신에다가 신문지 정도만 씌우고 5m 정도를 파가지고 깊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부패되고 자연 발효가 돼가지고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정말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 흙이 풍성해져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너무 땅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땅에 기운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봉분을 하면서부터 정부에서 국토가 좁은데 봉분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화장을 제안한 건데요. 화장은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도시에서 3시간 이상 태워야 돼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용돼요? 그리고 그 화장터에 가보면은요, 관이나 시신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불타는 것이 정말 이 인간의 죽음을 필요 이상 슬프게 해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3시간 만에 제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장례법, 매장하는 거는 흙을 깊게 파고 깊게 묻고 봉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뽀롱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영어에 셀로우 그레이브라는 말이 나왔죠. 얕은 무덤. 이 영화도 있습니다. 얕은 무덤이라는 영화도 있고 영어에서 관용구로 얕은 무덤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얕은 무덤이 금방 발각되면은 안 되잖아요. 영화 얕은 무덤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봉분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많은 생태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이 사실 이 마르크시스트들은요. 굉장히 주장이 간단해요. 쌈박하죠. 대안도 정확해요.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 지속 가능한 발전,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발전도 어느 정도 되고 지구도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적당한 발전을 여태까지 추구해 왔는데 환경운동이요? 물론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죠. 환경운동의 구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발전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은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지구한테 민폐인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자원이 고갈되고 빙하가 녹고 있고 어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당장 스탑, 자본주의 당장 스탑, 중단 이거를 제기하는데 그 말은 맞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태주의 마르크시스트들은요. 일회용 컵 안 쓰는 거 이런 것도 반대해요. 그런 거 해봤자라는 거지. 그냥 쌈박하게 자본주의 양 끝내자 이런 건데 이론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무의 원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장례식 같은 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크게 하지 말고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엄청 나오잖아요. 저는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 2분이 다 살아생전에 시신기증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장례식을 하지 않고 2분을 다 병원으로 보내드렸는데 원래 시신기증을 해도요. 장례식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오십시오." 하는 그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 또한 사람 많은데 잘 안 가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인제 2분 다 장례식을 하지 않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저는 부엽토처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으면 적당한 토지에 깊게 파고 벌거벗은 채로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상조 회사의 횡포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심플하게
소박하게 사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혼상제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삶과 죽음의 비용 걱정 때문에, 그리고 마치 장례식의 성대함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 제 입장은 그래요. 제 몸이 지구의 보탬이 되고 지구의 일부분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허가를 하거나 구역을 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단순 매장 방법을 법제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연으로 돌아갈 때 너무 절차가 요란한 것 같아요. 절차가 요란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망자를 위한 절차도 아니잖아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과실을 위한 절차잖아요. 우리가 맨날 "자연을 사랑하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연을 사랑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많죠. 일단 원전부터 없애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죠. 나무가 자기를 먹고 흙도 영향을 주면서 윈윈을 하듯이 인간도 그렇게 자기를 자연으로 돌아보내는 방식.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구에 그나마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을 사랑하는 가장 전환은요, 이거예요. 일단 우리가 정크푸드를 안 먹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세포가 피와 살이 깨끗해야 돼. 그럼 우리도 건강하고 살아생전에 건강하고, 그다음에 그게 흙으로 묻힐 때 흙한테도 좋고. 만일에 우리가 막 안 좋은 거 많이 먹고요, 나쁜 짓 하다가 묻히면 그거 있잖아요. 미생물도 알아요. 미생물도 어떤 나쁜 사람이 뿜는 그 도끼를 알거든요. 모든 생명체에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겠죠. 그건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기 얘기 좀 할까요? 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겨울 모기 때문에 고통이잖아요. 이 난방이 되니까 아파트에서 인제 모기가 상주를, 그러니까 얘는 모기 얘는 밖에 살아야 돼. 근데 왜 남의 집에 왜, 저도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이게 윙윙거리잖아요, 귀에서. 그리고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이 모기도 욕심을 부리니깐 스스로 멸망하더라고요, 인간처럼. 그게 뭐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제품이 모기 퇴치기래요. 전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찍 해서 인제 모기가 죽는 건데요. 제가 모기를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제 몸을 스스로 희생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모기한테 물려요 그냥. 물려줘요. 그러면 얘들이 제 피를 먹고요, 진짜 이게 몸이 뚱뚱해져요. 그래 갖고 얘네들이 잘 날지를 못해. 예.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제가 얘네들을 그냥 자유롭게 "그래 먹어라." 했더니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몸이 무거운 거야, 한마디로. 너무 배 터지게 먹은 거죠, 얘네들도.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잡기가 딱 쉬워요. 그래 갖고 제가 모기 한 5마리를 배불리 먹인 다음에 다 죽였어요, 손바닥으로. 그러면 아 얘네한테 피가 나오죠. 그 제 피죠. CSI 같은 범죄 드라마를 보면 곤충이 먹은 걸로 막 DNA 채취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집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그 피는 다 제 거죠. 이게 제가 꾹 참고 제 피를 제공하고 걔네들이 배불렀을 때 무거워 가지고 뒤뚱뒤뚱 거릴 때 다 죽여 버렸죠. 그래 갖고 저희 아파트에는 이제 모기는 없습니다. 저는 모기한테 배웠어요. 많이 먹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왜 쪼끔씩 먹지. 예?
그러니깐 만악의 근원이 욕심이에요. 만악의 근원이 욕심입니다.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지구를 구해야 되겠다.' 구하긴 뭘 구해요. 누가 지구를 구해요. 그리고 지구도 우리가 구하는 걸 원치 않아, 제 생각에는. 이 외로운 지구가, 이 외로운 행성이 볼 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너를 구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지구가 "야 구해 주지 말고 그냥 꺼져 줄래?" 이럴 것 같아요. 지구를 구하자는 말도 되게 인간의 오만이죠. 지구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구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지구를 대상화하거나 착취하거나 심지어 뭐 정복했다, 극복했다 이런 황당한 말이 안 나오고 나를 돌보듯이 지구를 돌보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만 잘하면 돼요. 이 사람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인제 사람들이 너무 욕심 부리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니깐 사람들이 빈부격차에서 갭을 느끼고 이게 연결이 되면 한이 없는 얘기가 나오죠. 부엽토의 원리를 배우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엽토가 자연 속에 있을 때는 그대로 쌓이는데 도시에서는 이걸 빗자루로 다 쓸어야 하니까 환경미화원 분들이 포대기에다가 이 낙엽을 막 담고 그러는데요. 굳이 낙엽을 그렇게 쓸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한테 일종의 칸막이를 쳐 가지고 그들이 겨울에 먹을 양식을 부엽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 도심의 아스팔트 바닥에 비가 와서 붙은 나무는 정말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비에 젖은 나뭇잎처럼 처지 곤란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이 마누라가 자기를 비에 젖은 낙엽 취급하면서 막 떼어내려고 애를 쓴다. 아. 이 나뭇잎의 메타포는 끝이 없습니다. 제 결론은 부엽토의 정신에서 배우자는 거죠. 부엽토의 정신에서 배우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